김수환 평론가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호하고는요 며칠 전에 만나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조사 24시간 딱 했는데 거기에서 다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곽종근 사령관이 그 증언하는 거를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보면서 추경호의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특검 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뭘 보고? 추경호가요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자가 혼자서 종이 들고 다 돌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웅변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벌 받아야지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추경호 살펴봅시다. 추경호 조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사실 추경호에 대한 조사는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그 전 빌드업 과정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추경호가 왜 의원총회를 열었느냐예요. 지금 장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언론들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의원실에 국회에서 했냐, 왜 당사로 했냐, 왜 바꿨냐 이게 아니고 이 엄중한 시국에 한치라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본회의장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의원총회를 왜 여냐는 거예요. 근데 추경호가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게 있어요. 자기 당들은 총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총의. 그러니까 당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론을. 아니 계엄 해제할지 말지가 당론을 정할 문제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나? 그리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왜 받았나? 그 윤석열한테 전화 받고 지금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 있는 사람들 총회 빌미로 해가지고 의원총회 빌미로 해서 끄잡아내. 당론부터 정하고 표결해야지 무슨 놈의 당론도 없이 표결을 해. 빨리 나와요.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다시 국회로 옮기면서 자 이제 바로 우리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니까 잠깐 나와봐. 잠깐만 나와서 잠깐 총회하고 들어가. 그 사이에 바로 군인들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 말을 안 듣고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태 같은 애라 그럴 뻔했다. 그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다가 말을 안 듣고 본회의장 들어가 버렸어요. 해제하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특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추경호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꾸 의원총회로 사람을 끌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이미 진술을 받아놓고 추경호를 딱 모시니까 이 양반이 또 부인해. 일단 전반전에는 부인하도록 냅둡니다. 조사할 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쉬고 후반전에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받아보니까 당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심히 당황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 뒤에 내용이 나왔지만은 조사는 한 12시간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거의 또 10시간, 11시간 했더라고요. 밤새도록 조서를 고쳤어,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하냐면은 변호인이랑 같이 들어가 보면은 본인이 진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조서를 인쇄를 하는 동안에 막 변호사랑 긴밀하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말 잘못한 거 없나? 요건 좀 고치시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고치는데 원래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잘 안 줘요. 제가 그런 거 해보니까 검찰이 막 혼내거든요. 네. 아니 지금 그 조서를 고치는 거는 본인 말한 대로 안 적혀 있는 거를 오탈자를 고치라는 거지 아예 진술을 추구하고 앉았어. 안 돼요 변호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식 아닙니다. 저 몇 번 혼나봤거든요. 근데 10시간이나 앉아가지고 오탈자 교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추경호는 매우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조사도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놈은 총을 좋아하고 한 놈은 총의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총을 열 상황이냐 이게 의원들이 당연히 그거를 계엄 해제를 해야 되죠. 이 말씀도 맞는데 장소를 국회 당사 이렇게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사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막 웅성하면서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가니까 그럴 때 만약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진짜 문짝을 때려 부숴서 의원들을 끌어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표결 해제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추경호가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밖으로 나와라라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표결을 못하도록 하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뭐 의총보다 더 빼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지금 보면 당직자 휴대폰, 국민의힘의 당직자 휴대폰에서 비상조치를 걸어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상조치라는 게 계엄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추경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공감대가 있고 잘 아는 상황에서 했다라는 것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제가 늘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믿고 앞으로 임기 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신호탄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촉구거든요. 법원이 정말 엄중하게 판단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텐데 국회 표결은 뭐 당연히 체포 동의안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 이제 법원에서 어차피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승 변호사님, 네.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99%라고 봐요. 제가 항상 좀 약간 비관적으로 요즘에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뭐 99%면 그렇게 비관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발부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호는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성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좋아 나 회의한 거 맞아. 회의는 했는데 동기가 그게 아니야. 동기가 내가 계엄을 도우려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계엄 이후에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한 거지 계엄의 실행을 하려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도를 부인해요. 한덕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추경호는 아예 자기 행동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 봤습니다.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오셨냐고.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별 얘기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중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안다니까요. 무조건 의총부터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들어가야 돼라는 취지의 어떤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세요. 지금 추경호에 대한 영장 청구됐다고 해서 저렇게 발작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 중체대한 시국에서 자기들에게 칼날이 올라 들이대지는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집회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알면서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다음이 누굴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표결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다 일단 추경호하고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송원석도 있었고 몇몇 있었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추경호하고 저는 추경호 혼자 판단으로 이렇게 회의 장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 송원석이든 권영세든 누구든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까지 생각해서 계속 혼선을 주는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당사로 맨 처음에 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당사에 있었는데 그걸 또 예결위 회의장으로 굳이 의원들을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사로 가라 그래요. 아니 무슨 여기 국회 본관에서요 국민의힘 당사로 가는 거 그냥 걸어가면 20분은 걸려요. 멀어요 꽤. 근데 그 사이에 이리 가라고 한 다음에 한 30분도 앉아서 이리 가라고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움직여요? 전부 차 몰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미 국회가 다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인데 국회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걸어서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될 거라는 것까지 알고서 그걸 면피하는 전략까지 세워서 왔다 갔다 시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볼 때는 추경호와 함께 공모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계엄군하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 봤던 상황이라고 특검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였으면 의총 장소를 뭐 바꾼다고 해도 변명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엄군이 이미 된 상태이고 국회를 점거하려는 걸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즉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있다는 건 정확히 이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회가 그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한 게 11시 4분이에요. 이미 경찰들이 꽉 국회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하고 국회하고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통화 시간 11시 22분이거든요. 봉쇄가 11시 2분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도 통제가 됐어요. 아예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계엄군이 다 투입된 상황인데 갑자기 의원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날 밤에 추경호가 의원들한테 보냈던 문자입니다. 밤 10시 59분에 원내대표 추경호 이름으로 비상의원총회 잠시 후에 개최하오니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이게 딱 10분 뒤죠. 11시 9분에 국회에서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야? 그러면 다시 당사로 가야 되네 하고 가는데 30분이 못 돼가지고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이건 뭐 여기가 아닌갑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갔다가 또 다시 당사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그래놓고 추경호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만약에 방해하려고 그랬으면은 아예 뭐 절개하지 왔다 갔다 하기 시키겠냐? 이걸 또 변명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의총을 왜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본인이 못 풀고 있다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어. 왜 의총을 하냐? 그 중태제 아니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기 직전이어서 우리가 생중계로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냐고요. 그 순간에 무슨 놈의 의총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다가 하나 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계엄을 막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의원총회장에 꼭 모여야만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의원들 간의 단체방이 존재할 수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리 모여서 그냥 계엄해제 표결에 다 들어가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총을 굳이 하려는 그 목적성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고 시간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경호의 버꾸라지 짓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기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배워가지고 나도 저쪽으로 한번 파볼까? 이래가지고 지금 어떤 황당한 주장을 하냐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국회로 들어갈 때는 보내주더라. 원래는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막고는 있었지만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국회의원증 신분증 보여주니까 통과시켜주더라. 그래서 이건 위법적인 계엄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가네. 그러면 이건 뭐 불법 아니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출동했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이게? 어디 말장난이야.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인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간 끌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는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까지 한동훈 데리고 와 나 쏴서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말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얼마 전에 윤석열이 나온 충암고등학교, 지금 이게 이제 충암고등학교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용현이나 뭐 다 또 충암고들 아니에요? 윤석열 패거리들이. 그럼 학교가 참 곤란할 거고. 그런데 그 충암고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뭐 이상한 새끼를 하나 불러가지고 윤어게인을 외치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충격을 받은 게 따라합디다. 왜 그래요? 윤석열이 자랑스러운 선배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충격적이지만 한번 그 장면 보고 갑시다. 와 진짜? 그럼 나도 해버려 그냥? 해버려?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윤어게인!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저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얘기해서 거기 계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제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정상수? 뭐 하는 자예요? 뭐 좀 래퍼예요. 래퍼. 유명한가요? 유명하고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음주하고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그것도 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우스. 그래서 이제 가수인데 테이저건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거로 아주 유명. 장하다. 장만 장하다 장해. 아니 근데 왜 저기서 따라해요? 그 사실은 지금 20대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20대들이 좀 있어요. 속상해. 근데 더군다나 충안고 출신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끼리는 두런두런 그런 얘기들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걸 어른이라고 하는 래퍼가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거꾸로 축제장에 가서 윤어게인을 외쳐버리면 학생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 측의 대응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회가 물론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저런 래퍼를 그냥 불러가지고 학생들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정상수가 그 전에도 윤석열 지지하는 발언도 계속하고 그랬더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면서 뭔 내란 수계냐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왜 예전에 우리 한번 다뤘거든요. 축제 현장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이 뭐 발언하는 바람에 축제장 엉망으로 만든 상황도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학생들 충암 고등학생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사람을 부른 것도 좀 잘못이고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SNS에 번지니까 또 댓글로 애국 보수 래퍼다. 애국자들의 학교라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어른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유명인들이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점검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윤석열은 애국이 한 게 아니라 나라 망치려는 하나만 지적하자면 수개입니다, 수개. 이날 행사 때요 학생들이 요구한 거예요. 이걸 그게 지금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 충안고의 자랑이 누구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한 입으로 윤석열이라고 외쳐요. 지금 제가 또 일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커뮤니티에 빠진 이 보수 경도된 보수도 아니지 정신 나간 10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리고 학생회가 보통 이런 거 축제들 주관하고 뭐 초대 가수 누구 부를지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앉아있는 것들이 지금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사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학생들이 부르라니까 그냥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거 아니라면 교사들도 다 한턱 쏘인 거고 이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거 학생회에서 아무리 주최했다 하더라도 외부 가수를 섭외하는 거는요. 교사들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사전에. 교사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마 찾아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중암고 선생 가운데 몇몇은 분명히 윤석열 잘했다고 생각하는 놈 있을 겁니다. 아니 충안고 총동문회에서 윤석열 1월에 구속됐을 때 글을 올렸잖아요. 윤 대통령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거 썼다가 나중에 지웠잖아요. 이은주님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충암고에서 목소리 큰 몇몇의 동조 호응으로 전체가 매도될까 우려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혁이맘님 아이가 친구들이 진짜 심하다고 걱정할 정도로 일부가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극우 방송을 보고 거기에 잘못된 사상 세뇌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 교육 돌봐야 합니다.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